70세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화권이자 한 박사님의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란 책에 보면 70세에 접어든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10년 후에는 무려 20살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같은 80세라도 한 분은 60대처럼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다른 분은 90대처럼 거동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쪽이 될까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노인 중 무려 67%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며 42%는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생활습관에 따라 노화 속도를 최대 4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운동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혹시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의 건강을 좌우하는 9가지 핵심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100세 현역 의사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질까요? 충격적이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마치 약이 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년간 5,000명의 70대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 중 68%가 10년 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인데 안 먹어도 될까요? 약을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모두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노인병원의 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대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수치를 쫓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의 경우 70대에는 젊었을 때처럼 120에서 80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0에서 90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낮추려다 어지러움을 겪어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 140 정도는 70대에서는 정상 범위로 봅니다. 과도한 혈당 조절은 오히려 저혈당을 일으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다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5가지로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식욕도 좋아졌으며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노인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약을 줄이고 생활습관을 개선한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워지셨다고 합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잠자리가 한결 편안해지셨고요. 특히 반가운 것은 많은 분들이 식사가 더 맛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아지셔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각 약물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받으세요. 셋째,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보세요. 넷째, 약을 줄이는 대신 어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할지 상담하세요. 다음의 약들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약들이 있어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약은 절대로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도 마찬가지고요. 숨쉬기 힘드신 분들이 드시는 호흡기 약물이나 당뇨 때문에 꼭 필요한 약들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약들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을 줄이는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입니다.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특별한 운동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은 엄두도 못 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부드러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물속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물속 걷기를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계단도 혼자서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수영장까지 가기가 힘들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박사가 추천하는 5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셋을 셉니다. 둘째, 식사 전후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5번만 하세요. 셋째, TV 보실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너무 쉽다고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한 병원의 연구 결과 이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지셨으며 밤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벼운 운동만 하셔도 뇌 건강에 매우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시나요? 안전한 운동을 위한 3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너무 차면 바로 멈추세요. 둘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안전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셔주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과 함께 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식사 상식, 70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고기는 피해야 해. 기름기 있는 건 절대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된다더라. 하지만 한 박사님의 최신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노인영양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년 동안 100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본 결과 특별한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고기를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팔과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도 훨씬 수월해지셨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해요. 생선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시고 며느리가 어제 한 말도 더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특히 도마뱀이라는 어려운 글자도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매일 달걀 하나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추워도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났는데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실제로 82세 김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시죠. 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5년 동안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졌죠. 의사 선생님 권유로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한 박사님이 추천하시는 행복한 식사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하루 3끼는 꼭 드세요. 특히 아침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반찬은 최소 3가지는 준비하세요. 혼자 사니까 귀찮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만들어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거, 맛있게 드세요.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비결입니다. 특별히 챙겨 드셔야 할 음식들입니다. 자, 이제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달걀 하나를 드세요. 달걀은 우리 뇌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삶은 달걀도 좋고 프라이도 좋아요. 드시기 편한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심때는 꼭 고기나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특히 살코기나 생선살은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영양분이 가득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팔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을 때도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 어떤 국이든 좋아요. 따뜻한 국물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줘서 밤에 푹 주무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이 위장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특히 밤잠도 잘 오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된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식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 건강인데요. 놀랍게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우울증 예방의 특별한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이것 하나로 우울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꾸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 10분 중 4분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울증은 대부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햇볕이랍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9세 이영순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거의 방에만 계셨답니다.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창가에서 햇볕을 쬐기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햇볕 받으면서 창밖 구경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가 달라졌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비가 오는 날은요? 괜찮아요. 구름 낀 날씨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답니다. 둘째, 창가에 편한 의자를 놓으세요. 거실이나 방 어디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됩니다. 셋째,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너무 덥다고 느끼시면 바로 들어가세요. 창문을 통해 햇볕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바로 말하기입니다. 혼자 계실 때는 작은 소리로라도 흥얼거리세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나운서와 대화하듯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의학센터의 연구 결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잠자리가 한결 편해지셨고 식욕도 좋아지셨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셨답니다. 아무리 햇볕을 잘 받고 말하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밤잠을 잘 못 주무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가 건강해지려면 깊은 잠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70대에는 잠자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한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우울증 위험이 8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5번째는 숙면의 특별한 비밀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냥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잠을 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잠은 많이 자는데 왜 자꾸 피곤하지? 밤에 자주 깨서 힘들어. 낮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 박사님이 20년간 연구한 황금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8시간 잠자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70대에는 오히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짧지만 깊은 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1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8시간 이상 주무셨지만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특별한 방법을 실천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늦잠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나도 하루 종일 정신이 맑답니다. 자, 그럼 숙면을 위한 황금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3시간의 법칙을 지켜주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그런데 폰으로 자녀들과 통화는 해도 되나요? 네, 통화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둘째, 잠자리의 마법을 실천하세요. 베개는 조금 낮은 것으로 사용하세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방 온도는 18에서 20도가 가장 좋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표를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혹시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살짝 씻어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서 잠깐 걸으세요. 수면센터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줄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뇌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비결입니다.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뇌를 살리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물 끓이는 걸 잊어버렸네.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잦아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박사님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뇌는 100세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3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못 만졌어요. 그런데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하루에 딱 1가지씩만 배웠어요. 6개월이 지났더니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답니다. 자, 그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가지 새로운 거 차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기, 반대 손으로 칫솔질 해보기, 눈 감고 양말 신어보기. 너무 쉽다고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대화의 마법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5분 이상 이야기하기. 전화 통화도 좋아요. 혼자 계실 때는 라디오와 대화하듯 말씀하세요. 말하기가 어색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만 해도 됩니다. 셋째, 손가락 운동으로 뇌 자극하기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 만들기, 반대 손도 같이 해보기, 양손을 번갈아 가며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피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뇌건강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이런 간단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대화가 더 즐거워지셨으며 일상생활이 더 즐거워지셨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를 위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매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비결입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질 수 있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는 일 없이 TV만 보게 돼. 젊었을 때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어. 이제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걱정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은 더 커질 수 있답니다. 한 박사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행복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7세 장미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큰 일을 해야만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봐도 행복하고 길고양이한테 밥 한 숟가락 주는 것도 즐거워요. 손주랑 전화 통화 5분만 해도 하루가 다 행복해진답니다. 자, 그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행복 습관 만들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웃어보기,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하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하기.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웃다 보면 진짜 행복해진답니다. 둘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좋았던 일 하나 적기. 글씨를 쓰기 어려우시다면 말로 해도 돼요. 아주 작은 일도 좋아요.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행복한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오전 10시 가벼운 산책, 점심 후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 저녁 전 작은 취미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점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행복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30%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시죠? 걱정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즐겁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만나기가 귀찮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간관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과는 이야기가 안 통해.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하기 미안해. 친구들도 다들 아파서 만나기 힘들어. 걱정 마세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0분의 대화만으로도 우리 뇌는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5살이나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말 걸기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공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그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인사하기의 법칙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살짝 고개 숙이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하기, 동네 가게 주인과 눈 마주치면 미소 짓기, 작은 인사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둘째, 경청의 마법 실천하기입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그렇군요 한마디 더하기.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기. 이야기 중간에 끊지 않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셋째, 가족과의 소통 비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하기. 자녀들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 칭찬 한마디 꼭 하기. 특히 손주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보여주세요.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남의 말은 하지 마세요. 조언은 꼭 필요할 때만 해주세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주세요. 사회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만든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70% 감소하고 치매 발병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비결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용서입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건강한 마음가짐인데요.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째는 건강한 마음가짐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젊은 사람들 눈치 보여서 불편해.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30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가짐이 실제 나이를 결정한다고 해요. 95세 최금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제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아직 젊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난달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자, 그럼 건강한 마음가짐을 만드는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의 거울 보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어주기. 오늘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젊었을 때 사진 보며 좋은 기억 떠올리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달라 보일 거예요. 둘째, 도전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일 시도하기. 실패해도 괜찮아요. 작은 성공을 크게 칭찬하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법 실천하기입니다. 하루 3번 감사합니다 말하기. 불평 대신 감사 찾기. 작은 행복에도 기뻐하기. 감사한 마음이 건강을 부른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점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장수연구소의 놀라운 연구 결과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2배 높아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60% 감소하며 평균 7년 더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9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내일부터 해야지. 준비가 좀 더 필요해.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인 70대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5분만 햇볕을 쬐어보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만 전화해보세요. 오늘 거울 보며 한 번만 웃어보세요. 오늘 작은 산책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매 순간이 새롭다. 여러분의 70대는 깊이 있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